600년 전 한글의 비밀이 세계 7천 언어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 아마존에서 아프리카까지 사라져가는 언어들이 한글의 힘으로 되살아나는 충격적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윌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40년간 연구한 학자입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숫자가 자꾸 맴돕니다. 3500.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수입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세계 언어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7000개의 작은 점들로 표시된 이 지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점들은 각각의 언어를 의미하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붉은 점들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입니다. 어제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7천여 언어 중 절반가량이 이번 세기 말까지 자취를 감출 것이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이 숫자가 단순한 통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식, 세계관, 문화적 지혜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부족들이 발견한 약초의 비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별자리를 읽는 방법, 시베리아 유목민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지혜. 모두 그들의 언어와 함께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랜 동료인 일본 언어학자 다나카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윌슨, 자네도 들었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절망스러워. 저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소리의 묘지라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소멸 위기 언어들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작업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박제된 표본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언어를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우리가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40년간 언어를 연구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는 걸까요? 문득 15년 전 한국 방문 때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600년 전에 만들어진 독특한 문자 체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로만 들었는데 혹시 그 안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때 한국 교수가 했던 말이 갑자기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라.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멸 위기 언어들을 보존하는데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호텔방에 도착한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료를 읽어내려가며 점점 더 흥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이 문자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인류 문화유산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금, 600년 전 동양의 왕이 만든 문자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사라져가는 언어들과 한국의 문자 체계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노트에는 제가 이미 알아낸 사실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간 수많은 문자를 연구해온 저였지만 한글은 여전히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세상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서울의 한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예약해둔 면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교수는 한글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제 방문 소식을 듣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연구실은 오래된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는 흰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두 원로 학자의 만남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윌슨 교수님. 대화는 영어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통역사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연구와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7,000개 언어 중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그리고 언어학계의 한계에 대한 좌절감까지. 김 교수는 묵묵히 경청하시다가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그 원리를 설명하신 책입니다.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자 600년 전 문서의 복사본이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글자들이 서로 조합되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음성학적 원리의 바탕을 둔 과학적 체계였습니다. 현대 언어학이 정립되기 수백 년 전의 말입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600년 전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니.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글 연구자들이 시도해온 흥미로운 실험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일부 소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한 사례들이었습니다. 한글은 원래 모든 소리를 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지요. 저는 자료를 살펴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켜진 듯 했습니다. 혹시 이 원리를 소멸 위기 언어들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노학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문화유산을 지켜낼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 교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사흘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 그 조합 원리를 파헤치며 과연 이것이 소멸 위기 언어들을 표기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구상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아마존 유역의 소수 부족 언어들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라질에 있는 오랜 동료 페드로 산토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이론과 구상을 설명하고 그가 연구 중인 야노마미족의 언어의 한글 표기법을 시험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페드로는 지난 15년간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사라져가는 부족 언어들을 기록해온 헌신적인 학자였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기다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분주했습니다. 김 교수의 소개로 세종학당을 방문해 한글 교육 방법을 배웠고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의 디지털화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글이 세계 어떤 문자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페드로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메일 첨부 파일에는 제가 보낸 한글 표기 원리를 응용해 야노마미족 언어의 일부 문장을 기록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로버트, 당신의 방법을 시험해봤네. 놀라운 결과야. 이전에 로마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던 발음들이 한글로는 정확히 표기돼. 더 자세한 내용은 통화하자고. 그날 밤 페드로와의 화상 통화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야노마미족 마을에서 직접 노트북을 켜고 원주민 노인과 함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80대로 보였고 부족의 마지막 이야기꾼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페드로는 한글로 표기한 야노마미족 단어와 문장을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은 처음 보는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페드로의 간단한 설명 후에 그것을 따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발음과 억양이 완벽하게 재현되는 것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지난 10년간 로마자로 기록한 것보다 더 정확해. 더구나 야노마미족 사람들이 직접 배우고 사용하기에도 훨씬 쉬워.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야. 통화를 마친 후 밤늦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이론에 그치지 않는 실제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글이 아마존 밀림 깊숙한 곳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를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의 소멸 위기 언어들에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에게 페드로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과 감동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더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세계 각지의 소멸 위기 언어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페드로의 초청으로 브라질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3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나우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페드로와 함께 3명의 야노마 민족 젊은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아마존의 밀림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에서의 성공적인 실험 이후 저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야노마 민족 언어에 효과적이었다면 다른 소멸 위기 언어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페드로와 함께 일주일 동안 야노마 민족 마을에 머물며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한 후 저는 다음 목적지인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대만에는 16개의 공식 원주민 부족이 있고 각각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사이시아 쪽은 사용자가 300명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타이페이 공항에 도착하자 린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대만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학자로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차를 타고 산악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한글 표기법의 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이시아 쪽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질녘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을 회관에 모인 원로들 앞에서 제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원리와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마존에서의 성공 사례까지.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제가 미리 준비한 몇 가지 사이시아서 문장을 한글로 표기해 보여주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틀 동안 마을에 머물며 린 교수와 함께 사이시아 쪽 노인들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한글로 표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마지막 샤먼인 라우 할아버지의 치유의식과 전설 이야기는 매우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특유의 떨림과 억양을 한글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담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학교의 젊은 교사가 찾아와 한글 표기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사이시아서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는 정확한 발음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즉석에서 간이 수업을 열었고 오후에는 학교 아이들까지 합류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원로들과의 마지막 모임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글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저와 린 교수의 도움을 받아 사이시아서의 한글 교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대만 원주민 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린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제 우리 원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희망입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니 김 교수로부터 소식이 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언어학자 은바키가 케냐의 소수 부족어 연구에 한글 표기법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새 대륙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케냐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만에서의 성공적인 실험 이후 은바키 교수로부터 온 초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모험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하자 은바키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마사이족 마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험난한 오지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서 은바키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저희 마사이족 언어는 매우 독특한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개음과 후두음의 미묘한 차이를 기존 로마자로는 거의 표현할 수 없었죠. 그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글 표기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마사이족 장로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전통 의상과 엄숙한 표정 속에서 언어 보존에 대한 깊은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바키 교수는 제게 한글로 준비한 마사이족 구전 이야기 몇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0대 노인 장로가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우리는 한글 표기법으로 그의 독특한 발음과 억양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자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었던 특수 발음들이 한글로는 거의 완벽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은바키 교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우리는 마사이족의 구전 전통 중 일부를 한글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사라져가는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들은 한글로 기록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홀령임을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케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최근 우리의 한글 기반 언어 보존 연구가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장에서 만난 제니퍼 리 박사는 첫 만남부터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언어 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로 소멸 위기 언어의 디지털화에 평생을 바쳐온 학자였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이미 우리가 개발한 한글 기반 언어 기록 방법론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미 원주민 언어들 중 사라져가는 방언들을 기록하는데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우리는 수차례 만나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제니퍼 박사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에 한글의 체계적 의문 원리를 접목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음성 기록을 넘어 사라져가는 언어의 고유한 특성을 디지털 세계에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공동 연구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 박사의 연구팀은 한글의 의문 체계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음성 기록,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작은 시도가 전 세계 언어 다양성 보존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이제 디지털 시대의 언어 보존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는 숭고한 미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제 언어 다양성 학술 대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학술 행사였습니다. 이번 해는 유독 그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언어 보존 방법론이 핵심 세션의 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브라질의 페드로 산토스, 대만의 린 위안, 케냐의 은바키, 미국의 제니퍼 리 그리고 제 자신까지 우리는 지난 수년간 각자의 현장에서 한글의 놀라운 언어 보존 가능성을 탐구해왔던 이들이었습니다.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어떻게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아마존의 야노마미족 언어, 대만 사이시아 쪽의 방언 케냐, 마사이족의 구전 언어들이 한글 표기법을 통해 어떻게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한글의 독특한 의문 체계가 가진 과학적 정밀성에 대한 경이로움이 회의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성학적 관점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는 전례 없는 혁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각국의 언어학자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제니퍼 리 박사는 디지털 음성 기록 기술에 한글의 원리를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페드로 산토스는 아마존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연구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식 세션이 끝난 후 우리는 비공식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언어 다양성 보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교류를 넘어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였습니다. 해가 지는 컨퍼런스장 창가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600년 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탄생한 한문자 체계가 이제 전 세계 언어의 생존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이 21세기에 이르러 새롭게 꽃피우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제 머리카락에도 은빛이 더해졌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이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글의 놀라운 언어 보존 원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 세계 언어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에 불과했던 우리의 연구가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작은 희망의 빛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식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각국의 언어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조용히 참고하고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페드로 산토스는 야노마미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를 확장했고 대만의 린 위아는 원주민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한글 표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 과정을 기록한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 붉은색 점으로 표시되었던 소멸 위기 언어들 중 일부가 이제는 조금씩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회고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창제한 한글의 원리가 21세기 인류 언어 다양성 보존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작은 기여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숭고한 미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꿈은 한국을 넘어 세계 각지의 소수 언어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지켜나가는데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느낍니다. 600년 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탄생한 한문자 체계가 이제 전 세계 언어의 생존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영혼이며 문화의 맥박이며 인류의 집단적 기억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우리는 그 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로 사라져가는 세계 언어를 구하는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